11장 마지막 내용으로 우리가 efficiency wage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fficiency wage는 이제 효율 임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뭐 사실 어떤 기업들은 꽤 우리가 지금 뭐 보고 있는 많은 좋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대체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회사에서 비교적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직원들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을 제공을 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일 수 있겠죠. 혹은 뭐 생산성 제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제 그러한 임금을 우리가 효율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된 목적은 뭐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대충 일하는 걸 막고 싶은 것이죠. 그건 이제 우리가 셔킹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fficiency wage는 말씀드렸듯이 대충 일하는 거, 셔킹을 막고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efficiency wage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만일 대충 일을 하다가 걸리면 적발이 되면 해고가 될 테니까 해고가 되면 내가 받을 수 있었던 높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아야 될 테니까 대충 일하다가 걸려서 잃어버릴 게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efficiency wage를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efficiency wage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셔킹을 하지 않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노력을 투입해서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efficiency wage 모형을 소개를 할 텐데요. 여기 뭐 discipline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discipline이라고 하는 직역을 하면 뭐 훈련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discipline은 약간 그런 뜻입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여기에서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discipline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 뭐 전공 분야, 뭐 우리가 하는 경제학도 일종의 하나의 discipline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discipline 혹은 이제 회사나 직장에서 우리가 disciplin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이건 약간 이런 뜻입니다. 견책 또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제 징계의 의미가 있어요. efficiency wage가 왜 징계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disciplinary device라는 뜻은 이제 징계의 수단으로서 또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한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가 왜 disciplinary라는 표현을 사용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뭐 잠시 잊어버리시고요. 간단한 셔킹 모형인데 직원들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거나 혹은 대충 일을 하거나 셔킹을 하거나 혹은 워킹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셔킹을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뭐 직장에서 전혀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고 혹은 뭐 최소한의 노력 정도만을 투입한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반대로 워킹의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수준, 회사가 요구하는 일정한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워커들은 자신의 기대 효용을 극대화할 텐데 뭐 굳이 여기에서 효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대 효용을 표현한 이유는 대충 일하다가 만약에 적발이 되면 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기대 효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셔킹을 하게 되면 셔킹을 할 때는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만큼의 만족감을 얻는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셔킹으로부터 얻는 직접적인 편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셔킹을 하게 되면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P의 확률로 이제 회사가 적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P를 셔킹이 적발될 확률 뭐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적발될 확률, 걸릴 확률. 그럼 이제 적발이 된 P의 확률로 적발이 되면 이제 기업은 회사는 셔킹을 한 사람을 바로 해고를 하게 됩니다. 파이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심플 셔킹 모형에서 보고 싶은 것은 기업은 어느 정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까? 그 이제 웨이지 수준을 찾는 건데요. 이게 바로 W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어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할 때 워커들로 하여금, 직원들로 하여금 셔킹을 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셔킹을 막을 수 있는 임금 수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W고요. 그래서 W를 충분히 많이 지급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꽤 많은 임금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괜히 셔킹을 했다가 걸려서 이 회사에서 쫓겨나면 꽤 좋은 보수를 제가 포기하게 되는 셈이니까 아마도 꽤 높은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셔킹을 할 인센티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 스타는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해고가 되면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 될 텐데 그 이직한 곳에서 받게 되는 임금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뭐 주변에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변 기업들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이제 워커의 문제를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뭐 전에 봤던 뭐 지난 시간에 봤던 3기간 모형 뭐 이렇게 까다로운 모형은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원샷 모형, 한 기간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의사결정은 셔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워킹을 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기업이 제시한 어떤 임금 수준 W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워킹을 할 경우에 받는 임금 수준이 W고, 그 다음에 이제 워킹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워커의 효용은 W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large W. 그래서 일을 할 때 워킹을 선택했을 때 내 효용이겠죠. 뭐 기대 효용이라고 해도 괜찮고 이 경우엔 효용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for sure W를 받는 거니까요. wage, small w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선택은 뭐냐면 셔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셔킹을 할 때 워커의 효용을 제가 S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셔킹을 하게 되면 P의 확률로 적발이 됩니다. P의 확률로 적발이 되면 이제 다른 회사로 바로 옮겨서 W 스타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P의 확률로 적발이 되면 W 스타만큼을 다른 곳에서 받고 일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이제 해고가 되어서요. 만약 1-P의 확률로 해고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뭐 땡큐니까 small w 이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1-P의 확률로 해고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W를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셔킹을 하니까 셔킹으로부터 얻는 직접적인 편익이 있는데 그 편익이 바로 B입니다. 그래서 셔킹을 선택했을 때 효용 S는 혹은 기대 효용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P의 확률로 적발이 될 수도 있고 1-P의 확률로 적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기대 expected utility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셔킹을 할 때 효용입니다. 혹은 뭐 기대 효용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 워커는 셔킹을 선택하지 않고 워킹을 선택할까? 혹은 뭐 어떨 때 이 워커는 그 워킹을 선택하지 않고 셔킹을 선택할까?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P의 확률도 주어져 있다고 가정할 것이고 다른 직장에서 받게 되는 wage, W 스타도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셔킹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편익, 직접적 편익도 B, 이것도 이제 주어져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서의 문제는, 기업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small w를 잘 설계를 하면 그러면 워커로 하여금 셔킹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워킹을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웨이지를 찾는 것입니다. W를 잘 설계를 한다면 small w, wage인데요. W를 잘 설계를 하면
그러면 이제 워커가 워킹을 선택했을 때의 효용이 이게 바로 워킹을 선택했을 때의 효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S는 셔킹을 선택했을 때의 효용인데 뭐 크거나 같다면 그냥 뭐 워킹을 선택한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굳이 뭐 등호를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W가 S보다 크다면 large W가 S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제 워커는 셔킹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워킹을 선택한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large W는 워킹을 선택할 때의 효용은 이제 기업이 지급하는 웨이지고요. 그 다음에 셔킹을 선택했을 때의 기대 효용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이 값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간단하게 small w에 대해서 이제 풀어볼 수 있을 텐데 제가 한번 뭐 풀어보죠. 보시면 이렇다면 wage가 1-p의 확률로 적발이 되지 않고요. p의 확률로 적발이 되면 쫓겨나서 다른 곳에 가서 W 스타만큼을 받고 그 다음에 셔킹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편익이 direct benefit이 B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부등호가 성립하도록 그러니까 small w, wage를 잘 설계하면 되겠죠. 이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w가 있고 여기 w가 있으니까 이제 지워주고요. 그럼 마이너스 pw를 이제 왼쪽으로 넘기면 왼쪽에 이제 pw만 남고 오른쪽엔 p의 w 스타에 b만 남겠죠. 그러면 양변을 이제 p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p는 확률이고 0보다 큰 값이니까 나누어 주면 w는 w 스타 더하기 p분의 b가 되겠죠. 양변을 p로 나누어 주면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기업이 지급하는 웨이지가 아웃사이더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곳에 가서 받을 수 있는 임금 W스타에다가 뭐 일정 부분 여기에서 이제 뭐 P분의 B라고 한다면 뭐 편익 그 셔킹으로부터 얻는 편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B가 직접적인 편익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적발될 확률을 이제 어느 정도 적용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셔킹으로부터 얻는 편익 일부를 기업이 보상을 해준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워커들은 셔킹을 하지 않겠죠.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W스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제 워커들이 셔킹을 하지 않고 이제 워킹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임플리케이션은 바로 이제 마켓에서 받을 수 있는 웨이지 혹은 뭐 외부에 대한 얼터네이티브, 뭐 아웃사이더 옵션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쓰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W스타보다 당연히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워커들로 하여금 셔킹을 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이걸 우리가 disciplinary devi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disciplinary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듯이 이제 징계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직원들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뭐 이러한 처벌을 하겠다, 이러한 징계를 내리겠다, 뭐 감봉이라든가 뭐 정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디스플린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 징계나 견책 이런 것들인데. 이걸 이제 좀 거꾸로 해석해 보는 거죠. 하이 웨이지는 그러니까 efficiency wage라고 지금 우리가 찾은 게 바로 efficiency wage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셔킹을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조금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임금이 efficiency wage인데 이게 왜 disciplinary device가 되는 거냐면 좀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에 셔킹을 하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징계를 받게 될 텐데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해고도 징계지만 사실 해고를 징계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남아 있으면서 뭔가 이제 받게 되는 처벌을 보통 징계라고 하니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셔킹을 하게 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바로 그 기회 비용을 자신이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대가, 그걸 이제 일종의 disciplinary device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물리적인 어떤 징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뭐 혹은 금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자신이 셔킹을 함으로써 받을 수 있었던 높은 임금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징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셔킹 모형을 우리가 실제로 뭐 현실에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텐데 어떠한 형태의 효율 임금이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뭐 제가 몇 가지만 적어봤는데요. 에어플레인 파일럿 혹은 뭐 크레인 오퍼레이터 그다음에 CEO 같은 경우 이 세 가지 잡의 특성은 뭐냐면 특징은 그 한 번 실수가 매우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대충 비행기를 조종한다든가 이착륙을 할 때 이렇게 뭐 태만하게 한다든가 하면 바로 이제 승객의 목숨과 안전 이런 것들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이제 존중하는 그런 이제 근무 태도를 갖도록 물론 이제 그 사람의 도덕성이라든가 어떤 윤리적인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그건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것이고요. 어떤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보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더 긴장하고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끔 뉴스에 이런 많은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잖아요. 어떤 기장이 뭐 비행 중에 뭐 음주를 한다든가 뭐 이런 예. 이런 뭐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만 크레인 오퍼레이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크레인 조작을 하다가 만약에 잘못된다면 뭐 길을 지나가는 자동차들이라든가 혹은 보행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요. CEO도 마찬가지입니다. CEO에게 비교적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회사의 운영, 회사의 실적, 그 다음에 회사의 레퓨테이션 이 모든 것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리스폰시빌리티가 수반되는 직업의 경우에는 뭐 저기 적어놨는데요. 상당한 리스폰시빌리티가 수반되는 직업에는 보통 비교적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대충 일했을 때 발생할 비용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생산성과 임금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아서 높은 임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효율 임금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효율 임금은 그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제 하이 웨이지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릴레이션십이 될 텐데, 그러니까 efficiency wage는 이 방향이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웨이지를 지급함으로써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요. 생산성의 지표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하도록 만드는 것도 사실 생산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업의 생산성을 직원들의 이직률로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이직률이 매우 낮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기업의 생산성이 높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생산성의 기준이 단순히 그냥 뭐 총 산출량을 투입한 노동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노동 생산성을 보통 측정을 하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산성을 정의해 본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력 투입의 정도라든가 그 다음에 낮은 이직률도 큰 범주에서는 이제 생산성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생산성을 높이는 이제 중요한 이유는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사람들이 셔킹을 덜 하려고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내가 셔킹을 했을 때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이 웨이지이기 때문에 효율 임금은 비교적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충 일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높은 임금을 내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워커들로 하여금 기회비용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높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워커들로 하여금 일정 수준의 노력을 투입한다든가 혹은 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드는 이제 좋은 동기부여 혹은 이제 인센티브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직률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데이터에서 관찰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제 이직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유는 단순하죠.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지금 받고 있는 임금 수준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지급받는 직장에서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혹은 긴 기간 동안 일을 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직률이 상당한 코스트로 작용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이 직원들을 훈련을 시키고 혹은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과정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업무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비교적 쉬운 직장들도 있겠지만 또 그 과정이 비교적 길고 교육이나 훈련이 쉽지 않은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 기간이 좀 길거나 혹은 훈련 프로그램이 좀 정교한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아마도 높은 이직률이 회사에 큰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러니까 효율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이직률을 떨어뜨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 임금이 듀얼 레이버 마켓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듀얼 레이버 마켓은 우리가 보통 이중 노동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떨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냐면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노동 시장을 표현할 때 듀얼 레이버 마켓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정규직 비정규직 듀얼 레이버 마켓이라고 이제 많이들 이런 형태로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는 아니고요. 효율 임금이 노동 시장을 이렇게 두 개로 양분시킬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 내에 다양한 어떤 산업 부문 혹은 그냥 단순히 부문이 존재할 텐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문을 우리가 섹터 A라고 부르고 두 번째 부문을 섹터 B라고 부를 텐데 그 섹터 A는 어떤 섹터냐면 근로자들이 얼마만큼을 생산했는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어렵고 그 성과를 모니터링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그러한 어떤 직군 혹은 그러한 산업 그러니까 occupation, job 다 좋습니다. industry 어떻게 부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러한 직군이 존재하거나 그러한 산업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기업들은 성과를 직접적으로 관측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혹은 감시 감독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직원들로 하여금 일정 수준의 노력을 투입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펴본 효율 임금이 굉장히 좋은 인센티브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더 많은 노력 수준을 투입하게 되고 직원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혹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성과가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섹터 B는 섹터 A와는 반대로 대체로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일을 수행하는 그러한 직군, 그러한 산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이나 혹은 관리자들이 매니저들이 직원들의 성과나 노력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굳이 효율 임금이라고 하는 인센티브 장치를 도입할 필요는 없겠죠. 기업들은 셔킹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 장치를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즉각적으로 관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가 나지 않으면 성과가 낮은 사람에게는 조금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요. 성과가 높은 사람한테는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되니까 굳이 다른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셔킹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인센티브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가 이렇게 두 가지 섹터로 구분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efficiency wage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노동시장을 이렇게 양분시킬 수 있는, 그래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장치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실제로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화되는 것, 그 듀얼 레이버 마켓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 이런 단순히 그냥 시장 내에서의 어떤 자연스러운 메커니즘, 인센티브 메커니즘, 효율 임금과 같은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어떤 정부나 국가의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뭐 여하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효율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노동시장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중 구조화하는 것이죠. 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제가 프라이머리 섹터 혹은 세컨더리 섹터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섹터는 바로 섹터 A에 해당할 것이고, 세컨더리 섹터는 이제 섹터 B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섹터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뭐 성과를 관측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셔킹을 막기 위해서는 비교적 높은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섹터는 비교적 높은 임금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근무 조건도 상대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고, 고용의 안정성도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진의 가능성도 뭐 높은 그러한 그 뭐랄까요, 섹터라고 불러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세컨더리 섹터는 뭐 섹터 B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비교적 낮은 임금을 뭐 제시하고 지급받고, 그다음에 뭐 근무 조건이나 고용 환경도 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요. 그다음에 이직률도 꽤 높고, 그다음에 뭐 그 승진의 기회도 뭐 대체로 작업들이 뭐 하는 업무들이 대체로 뭐 반복적이거나 이제 단조롭다고 한다면, 뭐 승진의 가능성은 뭐 관리자 정도,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효율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요인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아랫부분은 뭐 경쟁적인 환경이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어떤 섹터 간의 이동도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이제 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제 임금 격차가 사라지거나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레이버 모빌리티의 관점에서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균형 관점에서 생각하셔도 좋고, 상당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겠죠.